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포항 MBC와 경북 매일신문이 공동으로 포항 북구 선거구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3명이 입후보한 포항 북구에서는 국민의힘 김정재 후보가 지지율 50%를 넘었고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는 40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무소속 이재원 후보는 전 연령대에서 고른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북구 국회의원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 23.5%, 국민의힘 김정재 후보 55.4%, 무소속 이재원 후보 15.1%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연령별 지지도를 살펴보면 김정재 후보가 60, 70대에서 70% 이상, 오중기 후보는 40대에서 1위를, 이재원 후보는 전 연령대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김정재 후보가 두 후보와의 격차를 조금 더 벌렸습니다. 비례대표는 어느 정당에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국민의 미래 52.7%, 조국혁신당 13.1%, 더불어민주연합 10.4%, 개혁신당 6.1%, 녹색정의당 3.7%, 새로운 미래 3% 순으로 포항 북구에서도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평가에서는 잘한다 긍정이 60.1%, 못한다 부정이 35.8%로 나왔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포항 MBC와 경북 매일신문이 에브리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일과 26일 이틀간 포항 북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100% 무선 전화 ARS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7%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북 선관위는 오늘 포항 장량동과 오천읍 사무소를 찾아 국회의원 선거 사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공무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선관위는 장량동과 오천읍 선거인 수가 각각 5만 7천여 명, 4만 8천여 명으로 경북 330개 읍면동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선거 공보물 발송과 투개표 참여 등 선거 사무 수행의 노고가 크다며 다과를 제공하고 응원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국토부가 오늘 포항 흥해를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이곳에는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 한동대학교가 이끄는 2차 전지 중심의 산학융합기업혁신파크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에코프로 R&D센터가 창업공간, 국제학교 등이 입주할 것으로 보여 포스텍과 가속기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제2의 지공연구단지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을 기념하는 행사가 포항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사업을 추진한 에코프로와 한동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혁신파크 선정을 축하했습니다. 포항 기업혁신파크는 한동대와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삼성증권, 대우건설 등 7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양덕동 천마지에서 현 한동대 부지 뒤편까지 북구 흥해읍 일대 54만 7천 제곱미터에 3조 6천억 원을 투자해 미국 샌디에이고, 스위스 바젤을 모델로 산학 융합 캠퍼스와 기업 육성 공간을 조성할 계획인데 에코프로 등 기업들의 R&D 센터와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창업 공간, 한동 글로벌 학교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한동대가 이미 글로벌 학교를 가지고 있고 또 그걸 확대하고 또 추가적으로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학교들을 또 계획하고 새로운 어떤 학교들을 저희가 설립하는 것까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시와 한동대는 이곳을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 육성해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고 발생한 수익을 혁신파크에 재투자해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한동대 졸업 후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한 동문의사 300여 명의 협조를 얻어 흥해 혁신파크에서 바이오메디컬 기술 기업을 성장시킬 예정입니다. 여러 기업들과 함께 새로운 혁신 생태계가 조성돼서 약 1만 명 정도의 정주 인구 또 16,000명 정도의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또 현재 로봇기업 유로메카와 수중로봇 복합실증센터가 이웃해 있는 북구 영일만 3산단에
지곡동 로봇융합연구원을 이전해 이 일대를 로봇 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흥해읍 기업혁신파크와 어우러져 포항 북구에 제2지곡단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주시는 산자부 등이 주관하는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외동과 외동이 일반 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국비 등 34억 원을 들여 오는 2026년까지 산업단지 내 시설물을 정비하고 산책로와 공원, 주차장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외동 산업단지 내 50인 미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노후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합니다. 의료대란 여파로 정부가 농어촌 지역에 있는 공중보건의를 이달 들어 3차례나 차출해 갔습니다. 노령층이 많고 가뜩이나 의료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은 심각한 의료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군 강구면에 있는 보건지소입니다. 한 명 있던 공중보건의가 수도권 병원으로 차출되면서 이번 주부터 진료가 중단됐습니다. 이달 들어 의료 대란 여파로 영덕 지역 8개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 3명이 차출됐는데 고령의 주민들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병원은 의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전부 이거 시골들이 사람들 많고 남하는 사람 많은데 의사가 있어야 병원도 오고 이러는데 의사도 안 되시면 환자도 죽어라 이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왜 이런 분야에서 저되는 거 싶어 깜짝 놀라지 우리가 이제 안 끝내요 모르는 사람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많이 생각지도 않은 우리 서민들이가. 영덕군은 임시 대책으로 공중보건의가 빠진 보건지소의 경우 순회 진료를 통해 일주일에 이틀씩은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으로 보건지소 내에 순환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소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인근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울진군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공중보건의 9명 가운데 3분의 1인 3명이 인천 등 수도권 병원 등지로 한 달 동안 차출됐습니다. 4개 읍면에서 진료가 중단됐고 병의원이 하나도 없는 5개 지역에서는 순회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 이상의 공중보건의 차출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울진군은 5개 면에 의원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추가를 하면 안 된다고 저희들이 또 정책과에다가 협조를 구했거든요. 더 이상은 이제 안 된다. 특히 노인 인구가 많고 의료 여건마저 열악한 농어촌에서 보건소마저 제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냥 8, 90대, 7, 80대가 가장 진료가 많이 받는데 의료 인프라가 약한 농어촌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문을 닫으면 대단한 문제가 생깁니다. 경상북도는 도내에서 차출된 공중보건의 전체 현황에 대해서는 정부 지침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열악한 농어촌의 의료 현실을 감안해 정부의 공중보건의 차출이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포항시와 포항시의회가 시유지 매각대금을 가로채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의 배임 의혹을 추가로 밝혀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시유지 매각대금을 가로챈 공무원 A씨의 업무를 모두 조사한 끝에 9억 원 상당의 시유지 6필지를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매각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포스코 노조가 사측이 부당 노동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현장 대응을 위한 천막 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사 고과 등을 빌미로 노조 탈퇴를 강요받고 있다는 조합원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회사 측은 부당 노동 행위는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노조는 접수된 사례들을 검토해 노동부에 고소할 계획입니다. 박성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앞에 천막이 설치됐습니다. 부당 노동행위 피해 사례를 접수받기 위한 노조의 천막입니다. 노조가 최근 실시한 조합원 설문조사에선 부당 노동행위 등이 의심되는 사례가 180여 건 접수됐습니다. 직책자가 노조 탈퇴 종이를 들고 직접 방문했고 서명하지 않으니 튀지 말라며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등
불안감을 호소하는 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불이익이 조금씩이라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걱정 때문에 사실상 많이 무서운 면이 있죠. 내가 이걸 했다가 집회를 한번 나갔다가 사진이라도 한번 찍히면 특히 인사곡과 재계약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압박하며 노조 탈퇴를 강요한다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진급을 위해서는 좀 잠깐이라도 탈퇴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권유를 받았다는 친구도 옆에서 듣긴 들었고요. 저도 작년에 이제 면담할 때 이제 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들은. 실제로 올 1월부터 2월까지 한 달 동안 포스코 노조를 탈퇴한 조합원은 2,000명이 넘습니다. 조합원 5명 중 1명이 나간 셈인데 지난해 10,000명이 넘었던 조합원 수는 8,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노조는 포스코가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이전과 비슷한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990년도에 박근기 위원장 때의 노조 파괴, 그다음에 2018년도 민주노총 포스코 지회에 3,300명을 탈퇴시키는 그런 사례, 이런 베스트 프랙티스로 해산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죠. 포스코는 노조 가입 및 탈퇴는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과 판단의 문제라며 회사는 부당노동행위 예방에 힘쓸 뿐 아니라 법규 등에 따라 노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노조는 접수된 부당노동행위와 근로시간 초과 의심 사례들을 법률적으로 검토해 노동부에 고소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주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후보는 지난 25일 지역의 한 언론사와 인터뷰 이후 상대 후보 지지자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영태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를 폭행한 것은 경악스러운 일이라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다툼이 있었지만 폭행은 아니라며 한 후보에 맞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오늘 외교부 장관을 만나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건의했습니다. 특히 경주가 가장 한국적이고 준비된 국제회의 도시이며 정상 경호와 안전에 최적지라는 강점을 설명하고 146만 명 서명운동을 통해 유치 의지와 열정을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21일 위원회를 열어 에이펙 개최도시 선정 기준을 정했고 유치 신청서 접수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상반기에 개최 도시를 최종 발표합니다. 영덕군 가족센터는 결혼 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입국에서부터 일상생활까지 연중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족생활과 국가 간 문화 차이에 대한 상담과 함께 정착 지원, 국적 취득 방법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결혼 이민자가 가장 많은 베트남어권의 경우 통번역사가 상시 근무하고 다른 언어권은 타시군과 연계해 상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치료 제도를 운영합니다.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공무원은 포항과 경산, 구미, 안동 4개 권역에 연계된 교육청 협약기관에서 개인별 맞춤형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치료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비용은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포항시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라 인파 밀집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 안전대책을 세워 추진합니다. 우선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축제나 행사를 미리 파악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경찰과 소방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사고 예방에 나설 예정입니다.